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국 펀드 의혹 총정리를 도와줄 쪽집게 강사 소개합니다.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네요. 여기저기 출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삼성이면 삼성, 네. 펀드면 펀드.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저도 신문을 쭉 보고 네. 한겨레도 보고 여러 다른 신문들도 보는데 정말 어려워요. 네. 이거 오늘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저도 부랴부랴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서요. 네. 뭐 자신은 없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취재도 하고 있죠? 네,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른바 조국 펀드. 이 조국 펀드라는 네. 이름이 적절한 네이밍이냐? 네.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조국 펀드라고 이름을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대로 가봅시다. 어떤 쟁점들이 있고 네. 오늘 무엇을 주로 살펴볼 건지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조국 펀드는 등장인물도 많고 네. 뭐 금액들도 엇비슷한 금액이 수백억까지도 등장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쟁점은 네 가지로 결국 귀결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조국 펀드라고 불리는 펀드 코링크 P라고 이제 부릅니다. 코링크 PE. 예, 이 코링크 P를 왜 만들었나가 첫 번째 네.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금은 뭐 사실상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정경심 씨의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진짜 코링크 P의 실소유주는 누구였는가?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고요. 예. 세 번째, 그렇다면 예. 이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P에서 정경심 교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나? 예. 예, 이 부분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비롯된 쟁점들일 텐데요. 이 펀드와 조국 장관의 연관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요 네 가지 제가 크게 이제 이 펀드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링크는 왜 만들었나? 네. 코링크 설립자는 누구이고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네. 정경심 교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조국 장관과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요 네 가지로 오늘 얘기하시겠다는 네, 거죠. 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모펀드라는 게 뭔지 그 상대적인 네. 말은 공모펀드인가요? 네네. 그리고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네.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사모펀드는 2004년생입니다. 국내에 2004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예.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사모투자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 2004년 전에는 사모펀드란 말 자체가 없었나요? 없었죠. 예. 우리나라에. 네네. 그래서 사모펀드는 뭐냐면 이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예.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인 간의 계약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일반 펀드와는 다른 점입니다. 일반 펀드는 보통 은행이나 이제 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증권사나. 네. 근데 이거는 사모펀드는 개인도 제가 사모펀드 할게요. 김한 기자 얼마 투자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그 뭐 예.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영에 제한이 없는데요. 그만큼 이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또 한 가지 공모펀드와 다른 점은 100%까지도 한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모펀드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이제 예. 어느 정도 퍼센트 이상은 투자를 못하게. 왜냐하면 다수에게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악용이 되기도 하냐면 사모펀드는 그러니까 공모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다. 그렇죠. 그렇게 투자 볼 수도 있죠. 수익도 클 수 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 이른바 이제 M&A에 이 예. 사모펀드가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도 익숙한 이름인데 이제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가 예. 대표적으로 이 사모펀드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서 사냥했던 이런 사건이고, 그러니까 론스타도 글로벌한 네네. 덩치가 큰 사모펀드라고 할 수 네, 있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조국 이제 교수가 이 론스타에 대한 반대 지식인 성명에 네. 이름을 올렸던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사모펀드 투자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에는 네. 운용을 사모펀드 운용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펀드라고 불리는 펀드에서 말하자면 코링크 P가 이 운용사인 거죠. 네. 그래서 이른바 간접 투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나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블라인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난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간접 투자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으셨던 왜 공직자가 사모펀드 투자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쟁점에서 보면 바로 이 간접 투자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은 굉장히 고급 정보를 다루기도 하고 정책에도 관여하므로 그것을 정보를 가지고 개별 종목의 투자를 자기가 직접 하게 되면 부정한 그렇죠. 이득을 볼 수 네,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어떤 특정 기업에 규제를 하거나 뭐 과징금을 물릴 걸 미리 알고 아, 그 기업은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다라고 해서 직접 투자를 한 금액을 빼버리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아, 저 기업의 주식이 오르겠군 해서 투자를 하면 이 고급스러운 정보,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금지하지만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법령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되기 전에 주식을 다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죠. 하거나 예. 혹은 간접 투자를 하거나 네. 조국 장관은 그 중에 하나인 간접 투자, 네. 사모펀드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방식도 이례적이긴 해서 그러니까 예. 조국 장관이 공직자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죠.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를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핵심 쟁점부터 하나하나 네. 들어가 볼 텐데 이제 운용사 자금을 운용사 이름이 코링크 PE라고 네. 했고, 근데 그거 말고도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블루펀드, 네. 레드펀드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회사 WFM이라는 네. 회사도 나오고 이 펀드가 그래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림이 지금 이제 나올 텐데요. 예. 코링크 P는 이 전체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운용사입니다. 예. 이 코링크 P 산하에 4개의 이제 펀드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편의적으로 이제 블루 펀드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이 더 깁니다.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죠. 예. 그리고 이제 레드 펀드도 있고 예. 그린 펀드도 있고 예. 배터리 펀드도 있고. 그러니까 코링크 P가 이 4개의 펀드를 이제 운영하는 운용사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개의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웰스 CNT라는 회사와 WFM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그 웰스 CNT랑 WFM 뭐 지난 한 달 동안 워낙 보도가 많이 그러니까요. 나서 예.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제 웰스 CNT는 원래 이제 가로등 전멸들을 이제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였고 예. WFM은 이제 배터리, 2차 예. 응급제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배터리. 배터리가 아니죠. 예.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회사. 배터리 이전에는 뭐 영어 교재 뭐 이런 거 A&M이라는 회사였는데요. 그 A&M이라는 회사의 예. 사업 종목과 이름을 변경해서 이제 WFM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까 얘기한 블루펀드, 레드펀드 이거는 네. 코링크 P라는 곳에서 펀드를 정하면서 이름을 자의적으로 정한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붙인 이름이고요. 예. 이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핵심 인물로 등장했던 게 예.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잖아요. 예, 뭐- 조범동 씨. 네, 조범동 씨. 그래서 예. 맨 처음에 등장했던 의혹은 이거였습니다. 이 코링크 P의 예. 실질적 대표가 이 오촌 조카가 아니냐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쟁점이 뭐냐면 대표 명함을 사용하면서 그래요. 중국어는 업체랑 얘기할 때 총괄 대표라는 명함을 명함을 쓴 적이 사용했다. 있다. 그걸 예. 이제 조국 장관은 예. 해명하기로는 그 이제 이른바 원포인트 명함이었다. 그때만 한 번 사용한 거고 예. 그때 처음으로 GP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GP.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조국 장관에게 질의를 예. 했는데 조카가 사실상 GP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GP가 뭐죠? 이 GP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 수사 구조를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GP는 뭐냐면 이 펀드 운용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지배하는 설립한. 네, 예. 이런 이제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말에 가까운 게 실소유주인가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예. 같고요. 그 다음에 LP라는 말이 있습니다. LP는 LP는 이거 판 아닌가요? 그렇죠. GP는 원래 저희는 이제 군대 초소 뭐 이런 게 GP는 있는데. 초소고. 네, LP는 뭐냐면 유한한 책임을 지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한 예를 들면, 책임자.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쓰는 말로 따지면 투자자, 단순 투자자. 단순 투자자. 혹은 이 예. 단순 투자한 것들을 운용하는 사람. 예.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예. 이 코링크 P가 조범동의 것이냐. 실소유주 아니냐? 네. 근데 이런저런 정황들을 살펴볼 때 조범동은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예. 경험이나 능력이 없으니 예. 이것이 조국 장관의 돈으로
차명으로 예. 조카가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이 이제 의혹이 처음에 언론에 의해서 제기가 됐던 거죠. 갑자기 궁금한 게 코링크 PE가 운용사면 네. 자금을 전체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했다 이런 게 나오나요? 그거는 이제 약정액이 있고 예. 그 신고액이 있고 설정액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4개의 펀드들이 있는데 레드 같은 경우에는 40억 규모로 운영이 된 것으로 네.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 일가가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예. 투자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블루펀드. 블루펀드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이제 신고가 돼 있고 실제 예. 이제 74억을 조국 장관 그 가족이 약정을 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돈을 낸 거는 그에 10억, 그거 못 미치죠. 10억 예. 5천만 원이 들어갔고 이제 자식들 명의로 3억 정도가 들어간 예. 상황이죠. 다시 그러면은 조범동 씨가 어쨌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이고 네, 조범동 씨가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취재한 바로는 네. 조범동 씨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네. 그럴 만큼의 자금력이나 뭐 전문성이나 네. 이게 있지 않다는 건가요? 그 뭐 전문성이나 자금력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어떤 역할을 했고 네. 이 사람은 왜 구속이 됐는지. 일단 그 조범동 씨가 구속된 것은 횡령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네.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먼저 그러면 이 코링크 P를 왜 만들었는가로 돌아가 보죠. 예. 그 이 지금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조범동 씨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대표 마지막 대표였던 코링크 P의 그 서류상의 마지막 대표였던 이상훈 씨도 등장을 많이 이상훈. 합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익성의 부사장 이 부사장도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코링크 P는 익성의 상장을 위해서 기획된 사모펀드입니다. 자, 익성이라는 회사가 새로 등장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익성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하고. 네, 익성은 현대 기아차의 2차 밴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보통 흡입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흡입제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00억대 규모의 네. 그 매출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네. 정부를 거치면서 한 700억대 규모로 매출이 확 오른 회사고요. 이명박 정부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 뭐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뭐 증거로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예. 어떤 특정 기업이 특정한 시기에 확 매출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의심을 갖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갑자기 뭐 흡입제라는 게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익성만이 뭔가 고유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한 700억대 규모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네. 한 회사 매출액이 7배 가량 네, 늘었다. 뭐 한 그 정도 이제 늘어난 회사고요. 예. 근데 이 익성이라는 회사는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익성을 상장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 이 코링크 P를 만들었다라는 게 코링크 P 초기에 설립에 관여했던 그리고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방금 전 질문하고 네.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면 네. 조범동 씨가 이 코링크 P의 실소유주 아니냐, 네. 설립자 아니냐라는 네. 의문이 있는데 네. 김한 기자의 취재 결과는 아니더라. 코링크 P 초기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여러 증언을 종합을 해보면 익성이 자동차 부품업체, 네. 익성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네. 코링크 코링크 P. P를 만들었다는 네. 증언이 있다. 그러니까 코링크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는 코링크 P에 초기부터 관여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네. 익성의 상장을 위해서 만들었던 사모펀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링크 P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코링크 P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예. 그렇다면 코링크 P는 익성의 상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모펀드다. 네. 목적이 그거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이 코링크 P를 조범동이 실소유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 조범동 씨와 네. 익성의 대표이사나 네. 아까 이름을 얘기했는데 네, 이봉직 대표이사죠. 이봉직 대표이사 두 사람의 관련성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예. 한 가지 의문점은 이겁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거의 2달여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기사량을 쏟아내고 있고 이 사모펀드가 조국 장관의 진퇴 여부에 가장 결정적인 지금 문제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코링크피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네. 가장 큰 이해 당사자, 동기를 갖고 있는 익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보도 혹은 추적, 취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이게 이제 이 엄청난 보도량에 비해서도 사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부족했다, 빈약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검찰 반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반성을 포함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코링크피를 설립한 목적이 익성의 상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네. 초기에 관여했던 2016년에 만들어질 때 관여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증언을 들었다. 네. 그리고 그 관련된 기사는 다음 주 월요일치 네. 한겨레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네. 건데, 근데 김환 기자가 아는 이런 사실을 네. 검찰은 모르나요? 모르지 않겠죠. 그러면 이건 추정인데 네. 검찰이 알아요. 네. 이 코링크피라는 네. 자금 운용사와 네. 익성이라는 곳이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네. 같다. 아는데 지금 뭐 내사를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인 수사를 하거나 네. 익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관련죄를 소환하거나 그렇게 익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네. 혹시나 그쪽을 수사를 하면 검찰이 현재까지 그리고 있는 네. 그리고 뭐 관련 사실들을 일부를 조금씩 흘려가면서 노리고 있는 이 쟁점이 흩어질까봐 그러는 거랑도 관련이 있는가요? 뭐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그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이 코링크피가 뭔가 대단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이 코링크피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그 특정 펀드에 운영과 투자와 네. 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두고 이제 사건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나 언론의 보도가 예. 코링크피 자체보다는 조국 장관의 부인을 중심으로 벌어진 예. 운영 관여와 투자 문제에 이제 집중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 펀드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모펀드가 무엇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누구의 자금으로 설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 코링크피를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다.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됐던 그 조카를 를 통한 차명 소유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이제 정경심 씨가 실소유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하겠다라는 거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두 번째와 네. 세 번째가 겹쳐져 있는 거죠. 우리가 코링크를 왜 만들었나 네. 그리고 코링크 실소유주는 누구인가를 네.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네. 검찰은 무엇이라고 의심을 하는지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 코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레드 펀드가 나오는. 그래서 코링크 P가 제일 먼저 한 작업은 레드 펀드를 통한 익성의 우회 상장의 구도를 만드는 작업들을 처음에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링크 P가 가장 먼저 등록한 펀드가 저 레드 펀드인데요. 예. 지금 이제 저희는 블루 펀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선에서 이제 레드 펀드라는 게 존재했는데 예. 그것은 철저하게 이제 익성을 위해서 존재했던 기능과 역할들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이제 것들은 일부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예. 저희 취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레드 펀드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청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청산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익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없어졌다. 목적을 달성했다, 뭐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익성 쪽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나 익성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레드 펀드가 주요하게 활동했던 기능과 목적은 익성의 상장을 위한 작업에 복무했다. 이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고 네. 그 구체적인 과정과 디테일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기사로 공개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됐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펀드 투자를 했는데 네. 전부 손실이 났다는 아니요, 건가요? 그렇진 아니면 않습니다. 네. 아예 그 펀드 모았던 돈을 어떻게 처분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없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레드 펀드는 투자를 접근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업체를 인수해서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를 청산을 했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이
익성에 대한 주주로 참여를 해서 익성의 이제 재정 건전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레드 펀드는 우리가 잊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뭐 잊으셔도 되는데 너무 사건이 복잡하니까 다만 이 레드 펀드의 역할이 이 펀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이제 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그러니까 설명을 블루 펀드에 앞서서 레드 펀드라는 게 있었고 네. 그 레드 펀드는 익성의 이익을 위해 복무했다가 지금은 청산된 상태다. 네, 이 먼저 정도만 먼저 등록이 됐고 이제 예. 그게 이 코링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종목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자, 번째 그러면 이제 정경심 교수의 역할로 들어가 볼 텐데 애초 처음에는 이 블루 펀드의 네. 실소유주 설립자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아니었냐라는 네네네. 게 처음 의심이었고 네. 지금은 이 오촌 조카의 구속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네. 거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검찰 아까 횡령 뭐 네네. 이런 혐의는 이 펀드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 펀드의 설립자, 실소유주 네.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와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아직 드러난 바는 네. 없습니다. 여러 가지 네. 추측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블루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가족의 돈이 13억 5천만 원이 들어오고요. 예. 이 13억 5천만 원이 거의 전에 웰스 CNT에 투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웰스 CNT, 블루펀드, 조범동까지 이어지는 고리를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 예. 애초 설립부터 이 투자 설계부터 정경심 교수가 관여를 했고 예. 그리고 후에 이제 투자가 들어간 WFM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사명을 변경해서 만든 이 WFM의 경영에도 예.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는 등 참여를 했으니 예. 이것의 실소유주는 정경심 교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블루 펀드의 네, 실소유주가 그렇죠. 네네. 처음에는 조범동 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다. 네, 정경심 교수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검찰이 의심한다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펀드를 설립하는 과정에도 네. 관여를 하고 이 펀드에 투자도 하고 예. 그다음에 운영에도 관여를 했으면 예. 이 모든 과정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시장법이요, 자본시장법을 예. 위반했다라고 하면 네.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혐의, 그러니까 했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네. 돼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네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정경심 교수가 그만큼의 전문성이 있는가? 네. 보통 교수가 네네. 막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이런 정도의 전문성은 없잖아요. 네네, 보통의 경우에는. 교수들은 네네네. 그 두 가지가 궁금한데 취재된 게. 자,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검찰이 왜 자꾸 정경심 교수를 이 펀드 전체의 실소유주다, 예, 설립자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뭐 하는 건 아니라 언론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조국 교수의 이 관련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 설립자거나 실소유주가 돼야만 처벌이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예, 투자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본금시장금지법 상에 예. 문제를 삼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처벌이 매우 경미하거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사모펀드 블라인드 펀드의 네. 취지는 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 펀드 운용사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네네. 관여하지 않는 않는. 게 원칙이나 네. 펀드에 투자를 하고 또 자금 운용사가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보를 달라고 하거나 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처벌 정도가 그닥 심각하지는 않다. 네네, 그거는 이제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거고요. 그 네. 이유는 이제 이런 거죠. 인지상정 같은 건데 내 돈이 여기 수억 들어가 있는데 네.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정보를 알고 싶죠, 투자자는. 근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벌하냐면 네. 그 사모펀드를 운영한 설립자나 운용자를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아, 투자자가 예, 아니라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정경심 교수가 WFM의 경영에 관여했다, 일부 자문료를 받아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에 관여로 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금지를 누가 했어야 되는 거냐면 자금 운용사가 했어야 그렇죠. 운용사가 된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정경심 교수가 설령 예. 운영에 관여하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범죄 정도를 매우 중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처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설립자여야 설립자여야 한다. 하는 거죠. 예. 그 코링크 P의
설립자이자 실소유주가 돼야지만 정경심 교수의 처벌 정도가 세진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자본시장법을 이제 심각하게 훼손한, 예. 교란한 상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그 부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그거는 검찰은 혹시나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네, 그렇죠. 의심을 하고 있는 의심을 것 하고 같고. 있고 그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고 언론도 그 부분에 주목해서 지금 이 사건, 요 펀드 구조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코링크피의 설립 목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이 지금 완전히 호응하는 관계인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보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보도가 너무 많다 예. 이런 비판이 많은데 예.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취재나 보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환 기자 아까 얘기한 거를 네. 보면 애초에 검찰이 처음에는 이 코링크 P의 실소유주가 조범동 씨, 네. 조국 장관의 오촌 네. 조카 아니겠느냐 의심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검찰 쪽에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상 조범동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네네. 있어야 된다. 설립자이자 실소유주. 그러니까 검찰이 보는 거는 그런 법리 적용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자금의 문제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애초에 네. 정경심 교수가 조카에게 5억 원을 빌려줍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자금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 되는데 실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동안 언론이나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고 네네. 검찰이 아직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익성이 오히려 이 코링크 P의 설립자이자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더 필요하고요. 저희도 이제 규명이 그 더 부분에 필요하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양과 볼륨 그리고 의혹의 가지수에 비해서 네. 실제 이 펀드의 구조에 네. 대한 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네. 지적이고요. 거기 구조를 보다 보면 익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반드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축으로 등장해야 한다. 예. 이런 사건을 볼 때 핵심은 돈의 흐름이잖아요. 네네.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받는가.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실소유주니 설립자니 이런 게 좀 명쾌해지지 않겠어요? 자금 흐름도 사실 얼마를 빌려줬는데 나중에 얼마를 받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 예. 수사에 비해서 언론의 취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은 이제 계좌를 추적해서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언론은 취재 과정에서 그런 정보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늘 이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나 언론이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는 예. 구조가 있긴 한데요. 예. 지금 검찰이 이거를 정경심 교수의 실소유주라고 보는 자금 흐름적인 근거는 이런 겁니다. 예. 조범동 씨에게 정경심 교수가 예. 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그동안의 복잡한 네네.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일지별로 정리를 해둔 게 있죠? 네, 그걸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 네, 저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15년 12월에 정경심 씨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5억 원을 입금해 줍니다. 예. 그리고 2016년 2월 달에 코링크 P가 출범을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20일 후인데요. 2016년 3월 달에 코링크 P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2.5억 규모로 시작을 합니다. 예. 요 2월과 3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조국 일가가 이제 이 블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요. 예. 검찰은 이 흐름에서 이 돈들이 모두 정경심 교수 쪽에서 왔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이 코링크 P를 설계하는, 그러니까 기획하는 단계에서 정경심 씨가 오촌 조카 쪽에 보낸 5억 원이 코링크 P의 설립 자본금이 된 게 아니냐. 그렇겠네요. 일자별로만 보면 2015년 12월에 일단 오촌 조카 쪽에 5억 원 입금을 했다는 건 이거는 빌려줬다는 네, 그렇죠. 거죠. 예. 그 돈이 그 이후에 코링크 P가 출범을 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쓰인 게 아니냐. 데 쓰인 거 아니냐. 네네. 검찰은 일단 이렇게 보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이자 설립자일 수 네네. 있다라고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건데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 보도를 해드렸지만 네. 코링크 P가 처음 초기 자본금 1억 원을 만들었을 때 저 1억 원 중에 8,500만 원이 익성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아마도 조범동 씨가 납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 저 2월 상에 그러니까 상법상의 등기가 나온 시점인데요.
저 때는 1억 중에 8,500만 원이 익성 자금이었다라는 거고요. 예. 다만 그거는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나는 그거는 건가요? 저희 취재 결과 코링크피 설립에 관여했던 초기에 관여했던 그리고 투자했던 분들을 통해서 뭐 일관되게 저희가 들었던 예. 진술이고요. 우리가 그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없으므로 그렇죠. 초기에 코링크 PE를 네네. 만든 사람의 진술을 네네. 들어보면 네. 초기 설립 자본금이라고 하나요? 네. 1억 원에 1억 원 중에 네. 대부분 85%에 네. 해당하는 8,500만 원이 익성으로부터 나왔다. 네네. 그렇게 이제 취재가 됐고요. 네. 그다음 이제 3월인데요. 검찰은 이 3월을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하는 네네. 시점. 그러니까 이 시점에 코링크피가 네. 그 사모펀드 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등록을 한 시점은 이 3월인데 예. 이때 지금 이제 저 일제도 나오지만 자본금이 1.5억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이 정경심 씨에게서 온 조범동의 자금이 아니냐. 유상증자라는 거는 자본금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예. 덩치를 키우는 네네. 건데 애초에 자본금이 1억 원이었고 나중에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추가된 1억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로부터 온 게 아니냐. 네, 그 5억, 그러니까 처음에 2015년 말에 빌린 네. 5억 대여금의 일부가 저기 쓰인 게 아니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네. 코링크피의 자본금 가운데 네. 상당 부분이 정경심 교수에게서 온 그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심 교수의 실소유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게 지금 이제 검찰이나 정경심 교수의 실소유를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뭐 이런 그 1억 5천만 원의 유상증자 시점에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1억 5천만 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좀 취재가 됐나요? 그 부분은 계좌를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검찰의 수사나 뭐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 네. 그 근거들이 나올 텐데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 1억 5천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데는 애초에 자본금 1억 원 중에 8,500만 원 아주 많은 분량을 냈던 익성 쪽으로부터 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검찰이 추정하듯이 조범동 조카한테 오천 조카한테 빌려줬던 5억 원 중에 일부가 1억 5천만 원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들을 보면 그 두 개의 가능성이 모두 혹은 다른 다른 금액이 주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열려 있고 들어왔을 근데 수도 다만 지금 검찰은 조범동 씨에 대한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된 상황. 그 1억 5천만 원은 애초에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빌려준 돈의 일부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보도가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5월달에 이제 그 민정수석에 취임을 하고 이후에 이제 백지 신탁하고 이걸 간접 투자 방식인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는 과정에서 블루펀드에 투자된 거의 전액이 예. 조국 일가의 금액이므로 예. 이 부분은 이제 정경심 씨를 통해서 들어온 그래서 정경심 씨가 실제 여기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기에 5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5억 원을 빌린 사람이 그걸 갖고 뭘 할지를 뭐 그 빌려준 사람한테 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빌린 그렇죠. 이후에는.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자본금은 이 누구 돈으로 들어왔냐에서는 방어 논리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누가 들면 방어 그게 설령 정경심 씨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조범동 씨 입장에서 난 그 5억 원을 빌려서 그 5억 원을 갖고 내가 네. 뭐 빵을 사 먹든지 투자를 하든지 이거는 내 마음인 거 아니냐. 빵은 좀 심하잖아요. 그런가요? 집을 샀다든가 뭐. 그런가 5억 갖고 빵을 너무 많이 살 수 있나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하면 이 자본금의 부분에서는 조범동 씨도 할 얘기 예. 조범동 측도 할 얘기가 있고 정경심 교수도 할 얘기가 있는데 예. 이 블루펀드에 들어온 14억 같은 경우는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돈이고 예. 정경심 교수가 약정서까지 쓰고 맡긴 돈이기 때문에 예. 이 투자금이 들어온 것은 정경심 씨의 이제 투자 책임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 블루펀드의 운영 그리고 이 블루펀드가 웰스 CNT의 전액 지분 투자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는 그것이 이제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예. 됐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이 설립 투자를 이제 같이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아까 상황입니다. 얘기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금액이 어디 다른 곳으로 투자되는지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관여를 하거나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정도는 낮고 네. 그 처벌은 오히려 자금 운용사 쪽이 받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혐의가 아니고 네. 결국 아주 결정적인 것은 조범동 씨한테 빌려준 5억 원이 실제 코링크 PE의
설립 자본금과 네. 이후에 증자된 과정에 네. 쓰였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쟁점입니다. 그게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미 쓰였다라는 거는 진술과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이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검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그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냐 네. 이 부분이 또 이제 재판에 가면 애초에 그런 걸 하겠다 네. 이런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네. 뭐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여러 정보를 얻으면 그쪽 업체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겠다라는 식으로 했다면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범죄도. 근데 이제 지금 자본금이 들어간 시점은 2016년이고 그때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되게 한참 전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미리 기획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시점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이거를 내가 사모펀드에 자본금을 쓰겠다라는 사실을 정경심 교수가 인지했냐 그 시점에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경심 교수의 의혹까지는 됐고 다 얘기가 됐나요? 이제 조국 장관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정경심 네. 교수의 혐의가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시세 조정이라든지 네. 혹은 주가 조작에 포함한 허위 공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 관여했거나 네. 개입이 되어 있으면 이건 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그런 정황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보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뭐 자본시장법에서 이 펀드의 설립자냐 투자자냐 뭐 단순 투자자냐 운영에 관여를 했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라든지 주가 조작, 허위 공시에 관여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우리 준비한 그래픽은 다 본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의 최종 목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은 조범동은 종범이고 결국 주범은 조국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잖아요. 검찰의 제목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제목이긴 그러니까요. 한데요. 네. 검찰이 이렇게 파악하고 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네. 알려졌다가 네. 자주 등장하는 기사였잖아요. 그 정경심 교수의 연관성은 그렇고 다시 정리하면 네. 정경심 교수는 그 코링크 P의 설립자이거나 네. 실소유주이면 심각한 거고 또 이후에 자금 운용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다거나 이러면 또 네. 다른 별개의 것으로 네. 심각한 혐의가 되는 건데 네. 조국 교수, 조국 장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그거 궁금한데 우리 독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검찰발 소식은 네. 한겨레도 많이 보도를 하는데 정경심 교수의 해명이나 네. 이런 건 기사에 등장하지 않느냐. 네. 정경심 교수는 일단 어떤 굵직한 일이 있으면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면 이제 자기 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입장을 원래 네. 다 이제 좀 언론적인 입장들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경심 그 교수나 네. 구속된 이제 그 조범동 씨나 이런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네. 아주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거죠?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이제 혐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언론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검찰이 밉보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그리고 미리 얘기한 게 나중에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거나 이러면 네네. 법정에서 불리할 수 불리할 있는 수 거죠. 있죠. 예. 중요한 증거 자료, 네. 중요한 발언은 결국 이게 모두가 다 기소될 거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쪽이 가진 네, 좀 그걸 패를 안 까는 깔 필요가 뭐 없다.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 사건의 진실은 이제 뭐 조범동 씨가 이미 구속이 됐고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조범동 씨와 이제 공범 관계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서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 재판 과정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 과정까지 좀 지켜봐야 확정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발 조각 정보들과 네. 김한 기자처럼 그 익성을 찾아낸다든가 또 익성 말고도 또 다른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코링크피 네. 초기 설립자라든가 뭐 이런 쪽을 주변 취재를 좀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뭐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조금씩 이제 얘기해주는 혹은 검찰의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언론이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취재가 많이 필요하고 그 일부 뭐 금융이나 경제 관련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회계사들은 오히려 이 조국 펀드의 실체가 뭔지에 대한 그리고 이 주인이 누군지 소유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조국 보도가 너무 많아서 피로감을 느낀다. 왜 다 이렇게 조각난 사실들을 갖고 막 엄청난 혐의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보도는 많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기사를 준비 중이다. 네,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말하면서도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네. 굉장히 쪽집게 네. 강사처럼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신문 봐서는 잘 모르겠던데.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네. 고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조국 장관은 어떻게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나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조범동 씨 영장을 청구할 때 공짜윤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범죄 혐의가 있냐 없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직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왜 그러냐면 다만이 아니죠. 왜 신중할 수밖에 없냐면 두 가지 고리가 풀려야 됩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이것을 간접 투자 방식이 아니라 직접 투자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설립자이거나 실소유주이다. 네, 이거를 네. 사모펀드를 가장한 간접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직접 투자였다. 이걸 이제 입증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과정이죠. 검찰 수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허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설령 검찰이 입증한다고 해도 네. 조국 장관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또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조국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뭐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윤리적 비판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네. 법리적으로 이 부분에서 조국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네. 아직 좀 풀어야 될 고리랑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일단 정경심 교수를 잡아놓아야 되고 네, 정경심 교수로부터 이 모든 것은 네, 내 남편 조국과 같이 상의하고 결정한 거다라는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 네, 거죠. 그 인정을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본시장법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정 교수가 다른 직접적인 어떤 금융범죄에 연루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세 조정이라든지 뭐 허위 공시를 통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뭐 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데 지금 이제 세간에 있는 의혹처럼 연루가 됐다라면 네. 그 부분은 조국 교수가 인지했건 모르건 간에 어쨌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은 그 두 가지 트랙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을 했으면 그거는 설령 조국 장관이 모르더라도 대단히 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렇죠. 횡령이나 그 사모펀드에서 횡령이나 그러니까 횡령을 같이 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만약에 그러면 조국 장관이 설령 몰랐더라도 그건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바로 범죄 책임 같이지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정치의 일이기 때문에 배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보수 단체 예전 인사들 문재인 하야 네. 운동본부 이런 걸 만들었다면서요. 그건 도대체 허들을 얼마나 넘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도 이쪽이 익숙한 분야가 아니고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신문 기사보다 훨씬 친절한 것 같아요. 뭐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저희가 다음 쏙쏙 주에 들어와요. 네, 총정리하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총정리하고 나서 한 번 더 네. 우리 복습할까요? 네, 그렇게 한번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